안녕하십니까. 부동산으로 부자되기 TV 카페 공인중개사 임동성입니다. 비참한 60대 80대를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30대에서 50대에서 해야 할 일, 그래서 꼭 은퇴를 준비하실 분이 해야 할 일 5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저는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눈에 가장 잘 보이는 것 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될 거, 월세가 나온 부동산에 투자를 하라 이겁니다. 지금 현금 흐름을 만들라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30대 때, 40대 때, 50대 때 직장생활 하면서 이미 그 현금 월세가 나올 수 있는 상가, 꼬마 빌딩, 그 점포주택, 다가구 주택 이런 것을 사신다고 하면은 이겁니다. 이것을 저는 꼭 하라고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머리가 좋아서 책을 써서 인쇄를 받는다든지, 여러분이 노래를 잘해서 작사 작곡 이렇게 하셔서 그 작곡료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특허를 해서 특허료를 계속해서 받는다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으면 그냥 하세요. 그건 최고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그 대부분 사람은 그런 거 못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 일반인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월세 나온 부동산 투자 1번입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라. 매월 월세가 나와라. 그래서 종업원 상태에서 일하고 그 소득이 이제 부부 맞벌이 하면 누가 어떻게 되니까? 3사람이 버는 거예요. 부동산을 2개나 3개면 4사람이 돈을 버는 거고, 부동산을 3개를 준비했다 그러면 5사람이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현금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아까 제가 말했듯이 그것까지는 이제 못한다고 하면은 그 사업을 하셨던 분은, 자영업자분들은 자영업 시스템을 완벽하게 이제 구축해서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게 월세가 나오는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했잖아요. 종업원을 채용을 해서 이제 나는 그 분야에 한 20년, 30년 해서 나는 너무 베테랑이야. 그래서 나는 체킹만 해. 체킹만 하고 종업원에서 일을 시키고 감시만 하는 거죠. 감시만.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도 좋고요. 제 친구가 국내 자동차 중에서는 최고급 차를 몰고 다니면서 제가 보기에는 지는 현업에 뛴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은퇴를 해 보이는 친구가 있어요. 이게 걔는 부동산을 엄청 싫어하고 부동산 하는 것을 아주 범죄자 취급하는, 지금 현 정부가 범죄자 취급하기에 저하고는 꽤 반대되는, 엄청 친합니다. 친한데도 이제 그런 논리를 펴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자기가 중장비를 사실 해서 중장비 하시는 사람인데, 이렇게 중장비를 해서 지금 여러 대를 이렇게 굴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도 직접 현업에서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한 달에 한 5일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밑에 있는 애들만 시키고 자기는 이렇게 컨트롤해서 거기 수익에서 남아서 먹는 거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 그래서 그 친구는 하루에 일과가 이렇게 핸드폰으로 새벽 한 5시에 일어나서 그 중장비 배차 업무만 시키는 것이 그걸로 끝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일의 전부예요. 그러면 거의 좀 제가 봤을 때도 거의 은퇴하시다시피 하는 거고, 자기는 체킹만 하는 거죠.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 거죠. 그리고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또 한 친구는, 이 친구는 벌써 한 5년 전에 은퇴를 했어요. 5년 전에 은퇴를 했는데, 그 친구는 부동산으로 은퇴를 했습니다. 자기는 그냥 월세만 받고 부동산을 샀다 팔았다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월세 나온 부동산을 해서 평생 그냥 팔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냥 평생 보유하고 제가 아까 자녀한테 사전 증여했죠. 근데 여기 월세 나온 부동산을 어떻게 해야 해요? 법인으로 당연히 사야겠죠. 법인 명의로 사고, 법인 명의로 사서 계속해서 내가 월세 받아먹고, 그 월세에서 자녀들한테도 좀 용돈도 주고, 이렇게 내가 또 내 명의로 쓰고, 이렇게 하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이가 이제 30대, 40대, 50대 때는 어떻게 돼요? 내가 30평, 40평대에서 살 수도 있고, 이렇게 20평대 살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는데, 자녀가 다 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주거비를 엄청 낮춰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4인 가족이면
34평에 그냥 살기로 보내요. 굳이 비싼 비용 하면은 관리비 깨져, 세금 깨져, 손해라 이겁니다. 그 3인 가족이면 24평에 그냥 사세요. 제가 했을 때 요즘은 봐보면 일부 사람들 초대도 안 하잖아요. 집에 초대도 안 해요. 누구 초대합니까? 집에다가 봐보면 다 밖에서 무슨 뭐 룸에서 무슨 뭐 어디 가서 이렇게 무슨 다 모임은 다 그렇게 하잖아요. 뭐 돌잔치거든 부모님 회갑잔치건 다 밖에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집을 사실 자랑할 일이 없어요. 예전에는 집 자랑을 좀 했는데 요즘은 집 자랑 안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봐보면 내 자녀가 이제 성장해서 결혼을 해. 결혼을 하면 예비 그 며느리 뭐지? 이런 거 맞이해야 돼서 이 집을 기현이 30평, 40평. 근데 저는 40평도 권하지 않지만은 20평도 크다. 이게 평수를 줄여가면은 적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아직은 저도 엄청 제 자녀가 초등학생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자녀가 성장해서 나가게 독립하게 된다고 하면 17평이나 15평으로 바로 이사해 갈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그 돈을 빼서 조그마한 상가를 사서 월세를 받거나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이라 하나 봐서 월세를 받거나. 그래서 그 월세 받으다가 예비 사이가 오거나 그냥 사이가 오거나 며느리가 오면 어떻게 해요? 아니 그냥 리조트라든지 이런 데 가서 예약해 가지고 거기서 그냥 같이 1박 2일로 2박 3일로 누우면 됩니다. 명절 때도 굳이 내 집에 올 필요 없다. 이게 중요하죠. 이게 있어서 봐봐요. 내가 노년에 돈이 없으면 사이가 저를 찾아오려고 할까요? 며느리가 저를 찾아오려고 할까요? 안 찾아옵니다. 내가 찾아왔을 때 요즘 신세대니까 무슨 뭐 하는데 집안에서 제사 지내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과일 몇 개, 뭐 피자, 뭐 치킨 해가지고 뭐 치맥을 한다든지 해서 리조트에서 호텔에서 그냥 가볍게 제사 지내요. 그 인사하고 거기서 만나자가 하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되면 예비 사위나 예비 며느리나 이런 사람들이 설거지 할 필요가 없어요. 장인, 장모 뭐 얼마나 쉽게 찾아오겠어요. 그 비용은 내가 쉽게 말해서 월세 나온 부동산에서 가서 그 비용으로 모아서 이렇게 해결하면 부담감도 없고 그거 지금 사이나 예비 며느리한테 야 리조트에서 만나자 가는데 뭐 바리바리 쌓아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리바리 쌓아올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두 손 가볍게 선물은 하나만 이렇게 하시면 자녀들도 엄청 좋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아직 제가 제 자녀는 엄청 어린 편, 제가 워낙 장가를 늦게 가서 제 자녀들이 나이가 어린데요. 제 나이가 벌써 40대 후반이고 곧 50대를 바라보는데 제 자녀는 너무 어립니다. 하여튼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부동산을 해보니까 계속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주거비는 어느 정도까지 낮춰버린다. 만약에 저의 처나 처가 처가 먼저 저세상을 가든지 내가 저세상에 가면 저는 그냥 처한테 그렇게 말해 줄 것 같아요. 도시형 생활주택 10평짜리로 옮겨라. 나머지 돈은 그냥 월세 받는 상가나 이걸로 바꿔라. 그러잖아요. 20평대 아파트. 지금은 제가 30평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 있으면 어떻게 한다? 바로 빼서 만약에 자녀가 독립하면 바로 빼서 17평형으로 이사해 가고 17평에서 이사해 가서 월세 받는 오피스텔이나 조그마한 상가를 사서 월세를 매일 받고 또 혼자가 되면 어떻게 한다? 바로 내가 그 아파트를 17평이나 20평 아파트를 바로 치우고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두 채나 세 채를 사서 한 채에 내가 살고 두 채에서 월세 받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비를 대폭 다운사이징을 시켜라. 주거비.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나이가 먹으면 그 젊은 시절 때부터 항상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죠. 그래서 이 건강 관리를 잘 해야 이게 돈이 안 깨집니다. 이게 돈하고 다 연결되어진 거죠. 그리고 돈이 있어도 또 좀 건강이 튼튼해야 어디 좀 놀러 다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생, 네 번째로는 평생 해야 할 일을 만들어야 돼요. 특히 평생 해야 될 일을 만드는데 특히 남자분들은 그 몸을 혹사하지 않는 이제 일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여자분들은 평생 해야 할 일을 사실 여자분들은 안 해도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자분들은 평생 해야 될 일이 없어도 금방 적응하더라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자분들은 내 자녀가 초등학교 가면 금방 그 모임에 그 초등 모임이 되고 어디 학원 가면 학원 모임이 금방 형성되고 그래서 여자분들은 그 적응 능력이 뛰는데 남자분들은 봐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모임, 그다음에 직장 모임 딱 이렇게만 만들고 그걸로 끝이에요. 뭐 없습니다. 걔 모임 스스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직장 잘리거나 없으면 직장 모임 더 이상 못 나갑니다. 끝. 그 대학교 초, 중 모임도 봐보면 내가 소득이 없으면 나우라게도 못 나가요. 돈이 없는데 계속해서 친구가 사주는 걸 얻어먹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서울에서 가장 많이 한 거 뭐 있습니까? 종로 탁구공원에 가서 우두커니 앉아있잖아요. 우두커니. 그리고 강주도 하직공원 같은 데 가서 우두커니 앉아있고 남의 애들 장기 뛰고 있으면 이거 장기 뛰고 있으면 구경만 하고 이게 있어야 장기 뛸 때 내기장기 밥값 내기장기라도 밥값 내기 5,000원짜리 밥값 내기 요즘 밥값이 한 10,000원 한가요? 7,000-8,000원 한가요? 그 밥값 내기 장기라도 뜨는 거예요. 못 뛰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되죠? 그 돈마저도 없은 사람들은 우두커니 앉아있고 남의 장기 뛰는 거 하다가 저렴한 그 무료 급식 받아 먹을 거 이렇게 줄 서서 받아 먹을 거만 하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 사람이 참 대화가 안 돼요. 봐보면 그래서 사회적인 그 남자들 컨센서스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아버님도 그걸 제가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 친구들 아버님을 봐도 안타깝게 합니다. 시골에서 있어도 이 남자들은 이게 컨센서스도 형성이 안 되고 그런가? 어울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내가 할 일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게 남자들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계속해서 할 일이 있어버리면 돼. 늙어 죽을 때까지. 늙어 죽을 때까지 일을 한다든지. 근데 그 늙어 죽을 때까지 일을 하는데 그 육체적으로 몸을 혹사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죽겠죠.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공인중개사 계속 하고 유튜브로 계속 이렇게 떠들 것 같아요. 나중에 사람들이 그 연예인들도 뭐 제일 좋아하는 게 라디오 방송이래요. 왜냐하면은 생명이 가늘고 길게 오래가죠. 입으로만 떠들어도 되니까 뭐 여러 가지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뭐 유튜브로 계속 떠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하고 소득이 생기면 사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1번 월세 나온 부동산 투자, 2번 주거비 낮추기 위해서 또 월세 나온 부동산 투자, 주거비를 낮춰서 1번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이제 건강 관리하고 평생 해야 할 일을 만들 거고, 평생 해야 할 일을 만들어. 그래서 남자는 뭐가 중요하냐면, 남자는 있잖아요. 남자는 돈이, 여러분, 남자는 돈이 50억 있고 100억 있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자는 명함이 중요해요. 뒤에 보이시죠? 이 명함이 남자한테는 중요합니다. 여자는 명함이 중요치 않을 수 있어요. 제가 말했죠. 여자는 금방 70대 돼 80대 돼도 금방 이 사람들하고 어울립니다. 근데 남자는 못 어울려요. 남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이 명함이 있어야 돼요. 이 명함이 70세도 있고 80세도 있고 90세도 있어야 돼요. 재산이 50억 있고 100억 있는데 명함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남자는 어떻게 돼요? 내가 명함을 스스로 만들어내야죠. 명함을. 그래서 이제 50억이 있으면 이게 예를 들어서 땅으로 쫙 찢어놔 버리면 안 되고, 월세 나온 상가나 월세 나온 원룸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어떻게 돼요? 법인을 만들어서 내가 대표이사 되고, 나 이런 사람입니다. 만날 때 이렇게 명함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남자들은 명함을 못 주면 완전히 퇴물 취급받아요. 여러분이
이 지금 평생 해야 할 일을 제가 계속 만들라고 그러잖아요. 월세 나온 부동산을 만들어 놓으면 평생 당신의 명함이 있습니다. 평생. 그래서 법인으로 그걸 만드세요. 그 다음에 평생 그 부동산을 팔 생각을 하지 마세요. 또 그 다음 그 부동산을 누구한테요? 자녀가 둘이면 법인 2개를 만들어서 내가 하다가 이 명함을 끝까지 가지고 다니다가 어떻게 해요? 자녀한테 넘겨줘요. 그 부동산을 그 법인을 자녀한테 넘겨주면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남자는 명함이 엄청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5번째가 인간관계가 중요하죠. 그래서 가족 간 관계, 친구 관계, 지인 관계들 이게 다 뭐라고 연결되집니까? 근데 이게 뭐냐고 연결되냐면 이거다고 연결되죠. 이거다고. 제가 뭐냐면은 그 일부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은퇴자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서 그거 제가 느꼈다고 지금도 사실을 느끼거든요. 제가 부동산 투자를 여러분들을 제가 지금 나이 40대 후반인데 저는 부동산이 로 있어서 재산이 꽤 있다고 제가 금액까지 밝힐 수는 없지만 꽤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부동산을 만드냐면 자산 상승형, 보통 통상 부동산 투자하게 하면 자산 시세 차익 먹는 이게 월세 없는 부동산 이런 것에 많이 투자가 되졌어요. 그래서 대출 이자가 많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제가 월세 있는 부동산으로 지금 계속 이제 갈아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제 머릿속에서 월세가 없고 제가 힘드는 게 뭐냐면 이 부동산을 꼭 이 2억짜리를 이제 3억이 됐어. 3억에 팔면 1억의 개입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때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 소비하고 그 다음에 이걸 쓰고 또 다시 재투자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팔지 못할 때는 엄청 꽁시러운 거예요. 속된 말로 꽁시러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월세가 나온 부동산. 그래서 매월 얼마씩 이렇게 똑똑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이 힘이 있고 그 월세가 나와줘야 어떤 가족들, 뭐 사촌 동생이라든지 뭐 처남이라든지 처제라든지 뭐 어떻게 됩니까? 그다음에 내 아들 자식들한테 용돈도 줄 수 있고 용돈을 줘야 사실 여러분 이게 내가 받으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가 돈을 잘 벌어서 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합니다. 내가 주면은 준다는 것이 굉장히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저도 어렸을 때는 받는 것이 행복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매형들한테 용돈 주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쓸 수 있고. 근데 내가 나이를 먹으면 내가 주지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위신이 안 서요. 그리고 힘이 없어요. 내가 힘이 있고 위신이 있고 친구들한테도 친구들 만나서 밥 한 끼 사줄 수 있고 그래서 그 친구가 나한테 눈치 보지 않게 계속해서 그냥 계속 사줄 수 있는 친구한테 야 친구야 눈치 보지 마. 나 계속해서 나 여기서 건물에서 나오잖아 월세. 이 정도는 사줄 수 있다. 자주 만나서 막걸리 한잔 하자. 등산도 가고. 이렇게 해서 자주 이렇게 가족과 친구 간의 지인 간 내 자녀한테 눈치 보지 않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어져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지 않으면 결국은 이거에 다 관련되죠. 이게 구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 힘들죠.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분 국민연금도 되어질 거고 뭐 개인연금도 들어줄 거고 뭐 이렇게 할 건데 사실 개인연금은 몇 번 타다가 금방 쪼그라들죠. 국민연금도 사실 금액이 적고 제일 확실한 건 내가 내 스스로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사실은 이제 뭐 5가지가 있다고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월세 나온 부동산을 확보하라. 월세 나온 부동산. 그래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라. 만약에 월세 나온 부동산이 여러 건이 있어요. 그러면 주거비 낮추기를 할 필요도 없죠. 근데 이제 월세 나온 부동산이 한 건이나 있고 금액이 적다면 주거비 낮추기도 두 번째로 하고 건강관리, 평생 해야 할 일 만들기. 이거 남자한테는 아주 필수사항입니다. 그것이 평생 해야 할 일 뭐예요? 평생
내가 명함을 만들어서 줄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겁니다. 구축해야 돼요. 일을 하지 않든 놀고 먹든 어찌됐든 평생 일할 수 있는 것. 평생 할 일 만들기가 무엇과 연결되어지냐면 월세 만든 부동산 투자하고 연결되어집니다. 물론 저처럼 이제 유튜브 뭐 해가지고 이 뭐 1인 크리에이티브 뭐 이런 것 하고 1인 지식 뭐 기업, 1인 기업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인간관계 이렇게 해서 5번째까지 이렇게 구축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비참한 60대, 80대를 회피하기 위한 30대에서 50대 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준비 잘 하셔서 은퇴, 노후에 건강하고 쾌적하고 행복하고 안락한 삶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혁신도시에서 토지, 꼬마빌딩, 상가, 아파트를 중점 중개 거래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입니다. 물건을 주시면 유튜브로도 홍보해드리고 또 부동산 강의들을 뭐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